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주차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험담은 세 명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는 장본인과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흉기를 사용해서 남을 해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흉기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험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타고 있는 장작불에 물을 끼얹으면 속까지 젖어서 꺼지게 되지만 험담을 전해 듣고 분노에 차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죄를 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의 불을 꺼줄 수는 없습니다.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은 남의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인데, 험담이 들려오면 재빨리 길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테이블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웨어의 종류는 식사에 필요한 집기나 기물 등을 말하는데요. 그 종류에는 실버웨어와 차이나웨어 그리고 글라스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버웨어는 스틸로 만들어진 것에 은으로 도금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으로 도금한 것도 있고 좀 더 고급스러운 금으로도 도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세팅을 할 때는 은도금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손금이나 때가 묻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세팅을 할 때에는 그 손잡이 외에 음식이 닿는 부분에 그 손금이라든지 때가 묻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버웨어의 종류는 나이프나 포크나 스푼이나 뭐 이렇게 그 테이블 위에 테이블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스틸로 된 부분들을 우리가 실버웨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웨어는 도자기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자기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기물 중에 하나이고 가장 비싼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서비스되는 기물 중에서 조금이라도 파손된 부분이 있거나 금이 간 기물들은 곧바로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급 호텔일수록 도자기류는 굉장히 좀 이쁘고 고급스러움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고급 호텔에서는 이 도자기류를 차이나웨어를 국산 브랜드도 아주 고급 그 도자기 셀 차이나웨어가 많이 있지만 좀 더 이제 좀 그 프랑스식 레스토랑이라든지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유명한 해외 제품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뭐 국산이든 수입품이든 이렇게 하나의 이런 그 차이나웨어는 하나의 가격만 해도 굉장히 비싼 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나웨어에 파손된 조금이라도 우리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금이 갔다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이 서비스 하기 전에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조금 고객이 보았을 때 아니면 그 조금이라도 이제 파손이 갔거나 아니면 금이 간 기물들이 있으면 곧바로 그거는 뭐 다시 재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 처분을 해야 나중에 고객들에게 불편함도 제공이 안 되고 불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야 되는 거고 발견이 되면 반드시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나웨어는 서비스 플레이트 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쇼 플레이트도 서비스 플레이트와 쇼 플레이트 같은 말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비스 플레이트나 쇼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차이나웨어도 있지만 그 스틸로 된 실버웨어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버웨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무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칼로 새겨서 굉장히 좀 이쁘게 좀 더 화려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버로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 플레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숯볼, 메인 플레이트, 비비 플레이트 이런 그 테이블 위에서 사용하는 차이나웨어가 많이 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라스웨어는 글라스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유리로 된 제품을 우리가 글라스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시에 이물질이나 손금이 묻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파손된 부분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웨어처럼 글라스웨어는 글라스웨어도 굉장히 좀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금이 간다라든지 뭐 손금이라든지 때 같은 게 굉장히 잘 묻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또 고객이 즉 고객에게 서비스 될 때 그 고객이 고객의 입이 닿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접시 차이나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이나웨어 뭐 가장자리 이런 부분에도 직원들이 서비스하면서 손금이라든지 이런 게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최대한 서비스 할 때도 직원들의 그 손금이 최대한 묻어나지 않게 이렇게 잡아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 고객의 차이나웨어 같은 경우에도 고객에게 서비스할 때 이렇게 그 접시가 있다면 그 최대한 여기 모서리를 가장자리를 잡고 손밭 저기 손금이 그 가장자리 이렇게 최고의 가장자리에 가게 해서 이 부분 안으로는 그 손금이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봤을 때 깨끗한 깨끗하게 보여야 되고 또 이렇게 직원들의 손금이 이제 테이블에 저기 그 차이나웨어에 이렇게 묻어 있으면 뭐랄까요 밥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 음식에 이렇게 그 이쁘게 담은 음식이 굉장히 좀 없어 보이는 것까지 생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손금이 묻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글라스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쪽 부분은 직원들 뭐 씻을 때도 그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객한테 서비스하기 전이나 서비스할 때나, 그 다음에 고객이 나가고 나서 치울 때에도 이쪽 부분은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글라스류를 만질 때는 스템이라고 그러죠. 이쪽 부분을 나무 줄기를 우리 스템이라고 하는데, 스템 부분이나 여기 이 바닥을 잡아서 이쪽 위로는 절대 손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글라스류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글라스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나 이쪽에 그 립스틱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하기 전이나 또 이렇게 글라스류를 다룰 때 그 립스틱 자국이 있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이런 그 립스틱 자국이 묻으면 식기 세척기에 아무리 이렇게 깨끗하게 해도 잘 안 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흔적이 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나 손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여기 뭐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 깨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템 부분을 반드시 잡아서 서비스를 하거나 뭐 치우기도 하고 다루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세팅인데요. 우리 테이블 세팅은 고객에게 요리를 제공을 하는데 필요한 테이블웨어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실버웨어, 차이나웨어, 글라스웨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냅킨이나 조미료 등을 바르게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배치는 고객의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고객들 간에 어느 정도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장 내에서 테이블 배치를 할 때에도 일단은 그 서비스 직원들이 그 서비스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동선이 굉장히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영업장이 있고 여기에 주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방에서 음식을 가지고, 따뜻한 음식을 가지고 고객에게 서비스하러 들어갈 때 최대한 그 동선이 짧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렇게 그 테이블을 배치를 할 때 이렇게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여기도 테이블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면 이 가는 동안에 따뜻한 음식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이렇게 가서 직선으로 가서 이렇게 바로 서비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동선을 짧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 간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테이블 간의 간격을 너무 좁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테이블을 배치를 해 놓으면 옆에 고객들 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들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테이블 세팅 순서는
테이블 세팅은 고객에게 요리를 제공을 하는데 필요한 냅킨이나 식기, 조미료 등을 바르게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테이블 종류에는 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사각형, 그 다음에 원탁형, 그리고 2인용, 4인용, 6인용 이런 테이블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는 언더클로스, 우리 앞에서 그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테이블 배치는 테이블에 세팅을 할 때는 이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 바로 위에 테이블 클로스를 바로 깔게 되면, 그냥 클로스 하나만, 나무 위에 테이블 클로스 하나만 깔게 되면 컵을 놓는다든지 뭐 접시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탕탕거리는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옆 테이블에 이렇게 방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언더클로스를 깝니다. 그래서 테이블 나무 위에 바로 이제 그 부직포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물이나 이렇게 엎질렀을 때 바로 그 나무에 닿아서 그러니까 고객한테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더클로스를 깔고 그 위에 테이블 클로스를 깔게 되면 뭐 그 접시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글라스를 놓을 때도 탁탁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쏟았을 때도 이 부직포 밑에 언더클로스 밑에 이게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고객의 옷이나 이런 데 이제 뭐 고객의 옷을 보호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 클로스의 수명도 연장시켜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바로 이렇게 세팅을 하다가 보면 이제 그 테이블 클로스가 닳아서 그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언더 클로스를 깔게 되면 그 테이블 클로스의 수명도 연장해 주게 되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클로스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혹시나 구멍이 나 있는지 또는 더러운지 이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테이블 세팅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식탁과 의자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식탁에 뭐 나쁜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아니면 뭐 삐그덕거리는 이런 그 소리가 나는지, 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해서 고객이 앉아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을 할 때 뭐 소리가 난다든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테이블 클로스를 편다. 그래서 그 테이블 위에 언더클로스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 그게 테이블과 함께 일체형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물질, 뭐 커피를 쏟았거나 뭐 주스 같은 걸 쏟아서 나중에 더러워지게 되면 그걸 이제 갈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상태에서는 또 그 위에 테이블 클로스를 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더러워지면 그걸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클로스 위에 이제 테이블 클로스를 이제 깔게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핑에서 이렇게 테이블 클로스를 가지고 올 때 다림질을 해서, 깨끗하게 다림질을 해서 접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데, 테이블 위에 깔게 되면 테이블 클로스가 이렇게 이제 접어서 오기 때문에 그 이렇게 접은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나죠. 자, 그러면 이런 이 부분도 있으면 좀 어떤 때는 좀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스프레이를 이용을 해서 물을 뿌리게 되면 쫙 펴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당겨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기가 마르면서 펴지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센터피스, 이제 테이블을 처음에 테이블 클로스를 깔았으면 그 위에 소금과 후추 등을 가운데 어, 세팅을 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쇼 플레이트를 커브에 놓는다. 그래서 이제 각 테이블이 있으면 4명의 테이블, 4인용 테이블에 이렇게 해서 어, 쇼 플레이트를 가지고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4명이 앉을 수 있게 중심을 잡아 주는 것입니다. 쇼 플레이트가. 그 다음에 브레드 플레이트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크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그 쇼 플레이트를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 이렇게 쇼 플레이트를 놓으면 여기에 왼쪽 비비 플레이트, 브레드 플레이트, 비비 플레이트입니다. 브레드 앤 버터. 비비 플레이트를 여기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디너 나이프, 포크를 놓는다. 그래서 우리 세팅을 할 때는 안쪽부터 세팅을 합니다. 여기 중앙에 있으면, 쇼 플레이트가 여기 있으면 안쪽부터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밖으로 세팅을 할 때는 안에서 바깥으로 세팅을 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있는 기물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샐러드 포크, 샐러드 포크 여기에 이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피시 나이프 포크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죠. 그 다음에 숲 스푼과 샐러드 포크, 여기에 이제 숲 스푼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에피타이저 나이프 포크 이제 끝에 이렇게 다 세팅이 끝나게 되면 안쪽에서 바깥으로 세팅을 하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먹을 때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기물을 사용을 해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버터 나이프를 여기에 비비 플레이트 위에 놓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 스푼 포크를 쇼 플레이트 위쪽에 놨는다. 그래서 디저트 스푼이나 포크 뭐 이러한 부분, 이런 그는 레스토랑마다 다 다른데 요즘에는 그 이런 디저트 스푼이나 포크 이런 것들을 세팅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 물잔하고 뭐 와인잔 같은 이런 부분만 다 그런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기물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난 뒤, 치우고 난 뒤에 디저트 스푼과 포크를 세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서비스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커피나 티를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 고블렛이나 와인잔은 그대로 놓고 모든 다른 기물들은 다 치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팅을 할 때에는 고블렛, 와인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제일 뒤에 그 밑나이프, 메인 나이프 위쪽에 한 2cm 정도를 띄우고 그 위쪽에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냅킨을 여기 그 쇼 플레이트 위에 장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맞는지 그 점검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테이블 세팅의 전체적인 사진은 교재에 있는 233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세팅의 종류를 보면 기본 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차림은 표준 차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고객에게 요리를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물의 차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테이블이 있으면 아주 이제 처음에는 기본적인 차림만, 아주 이제 기본 차림만 베이직 세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이직 세팅인데 여기서 제일 기본으로 이제 가는 게 그 기본 세팅은 여기 이제 냅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포크가 있고,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브레드 비비 플레이트. 이 정도만 놓고요. 그 다음 뭐 조금 더 하면 이제 숲스푼 같은 이런 부분을 하나 더 놓고, 이 정도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 세팅을 일단은 해놓고 나서 고객이 뭐 정식 차림이라든지 특별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메뉴를 추가를 하면 여기에서 더 추가를 해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고객이 입장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테이블마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게 되면 나중에 서비스 하는데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차림은 레스토랑의 운영 형태와 방법에 따라서 배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던 테이블 세팅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교재 233페이지 정식 식탁 차림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빨리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식 차림은 특별한 요리에 따라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뭐 에피타이저를 제공할 경우에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단한 식사의 경우에도 이제 특별식 식탁 차림을 하게 되는데, 고객에게 서비스되는 메뉴에 적합하도록 오른손을 사용해야 하는 기물의 경우는 오른쪽에, 왼손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물은 왼쪽에 세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식 차림은 요리의 종류에 따라서 세팅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식 차림은 그냥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본 차림 정도만 하면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프, 포크, 그 다음에 숲스푼, 그 다음에 브레드 비비 플레이트,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조식 차림에 이제 거의 다 사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가 아닌 컨티넨탈 브렉퍼스트면 계란 요리가 필요 없으니까 다 그냥 뭐 나이프, 포크, 스푼 이런 거 다 빼면 됩니다. 비비 플레이트만 남겨두면 비비 플레이트도 필요 없죠. 뭐 빵이 있으니까 빵하고 커피하고 그것만 주스하고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기본 차림만 하면 조식 차림과 거의 비슷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품 요리는 고객이 원하는 요리를 주문을 했을 때 그 요리에 맞는 부분을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차림 세팅을 해놨다가 고객이 추가하는 요리에 따라서 더 이제 기물을 더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235페이지 보시면 교재 235페이지 보시면 냅킨 접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또 다양한 레스토랑마다 이제 모양들이 많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룸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룸서비스는 객실에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룸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룸서비스는 호텔 투숙객에게 그들의 욕구와 편익을 위해서 시급료와 무형의 가치인 서비스를 객실에까지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살펴봤던 호텔 등급에서 4성급에는 룸서비스가 12시간 이상 운영을 해야 되고 5성급에서는 24시간 룸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룸서비스는 고객이 그 룸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요. 특히 이제 주로 이제 룸서비스는 조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성분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레스토랑에 식당에 조식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가려면 세수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차려입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신 고객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면 이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객실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고객 그 객실에 들어가면 그 메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식 메뉴판이고요. 그래서 계란 요리, 그 다음에 뭐 커피, 뭐 커피, 빵, 그 다음에 주스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객실 넘버를 적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몇 시까지 몇 분까지 이렇게 원하는 시간을 체크를 해 놓으면 그 룸서비스 직원이 이 메뉴를 새벽 2시까지 적어 체크를 해서 문 앞에 문고리에 여기에 이제 구멍이 나 있는데 이 부분을 문고리에 꽂아 놓으면 룸서비스 직원이 새벽에 한 2시부터 한 3시, 4시 정도까지 이 메뉴를 그대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걷어서 고객이 원하는 음식과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카트에 실어서 고객이 원하는 음식을 카트에 이렇게 실어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객실에 전달해 주는 거죠. 카트를 밀고 가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벨을 누르면 고객이 문을 열어주면 카트를 객실에까지 넣어주고 거기서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룸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카트를 밀어서 객실 앞에 복도에 그냥 밀어 놓으면 직원들이 그것을 또 치우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룸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식도 많이 하고요. 주로 조식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저녁 야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룸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해서 24시간 주문을 대기를 하고 5성급에는 24시간이고 4성급에는 12시간 의무적으로 룸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즉시 요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룸서비스 요리는 모든 그 레스토랑 호텔 내에 있는 레스토랑 그 영업시간 중에는 레스토랑 영업시간 중에는 모든 메뉴가 그 룸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레스토랑이 마치고 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9시나 10시 이후에 룸서비스를 시키게 되면 뭐 그 한식, 일식, 중식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그 메뉴들은 룸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10시 이후나 뭐 이렇게 새벽이나 이런 때 가능한 메뉴는 이제 양식 같은, 간단한 양식 같은 메뉴는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즉시 요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은 대부분 오더 테이커, 그러니까 객실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을 해서 전화기를 들면 전화기를 들어서 거기에 그 룸서비스 그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통화가 됩니다. 그럼 오더 테이커가 받습니다. 그래서 룸서비스에는 오더 테이커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룸서비스 전용 오더 테이커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전화번호가 이제 그 룸서비스 오더 테이크에 바로 이제 뜨게 되겠죠. 객실 넘버가 뜨게 되면 오더 테이크는 그 객실 넘버를 바로 이제 적어 놓고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받고 또 고객이 어떤 메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하는지, 그 다음에 언제 원하는지를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주문을 받으면 그 다시 한번 주문을 다 받고 나서 다시 복창을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하고 나면 그 필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더 테이크가 필에 적어서 필에 이렇게 적어서 주방에 전달을 하죠. 주방에 전달을 하고 주방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면 카트나 트레이나 뭐 이런 VIP 서비스 등으로 쭉 구분을 해서 카트에 실어서 객실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실에 전달을 하고 그 계산서 필지에 고객의 사인을 받고 와서 이제 이 직원은 이 사인 받은 것을 오더 테이크에게 전달을 하면 룸서비스는 이제 끝나죠. 그래서 고객이 나중에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이걸 그 카트를 다시 끌고 와서 정리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룸서비스는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 보면 객실 내에서 바로 식사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번거로움 없이 한데, 좀 그 객실에서 이제 룸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룸서비스는 객실 고객의 전화 주문이나 문고리 메뉴, 도어납, 문고리 메뉴에 의해서 서비스가 되고, 그 다음에 객실 이외에 뭐 히트니스나 사우나나 미용실 이런 데서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히트니스나 뭐 사우나나 미용실 이런, 여기에서도 뭐 아주 거창한 식사는 좀 안 되겠지만 간단한 스낵이나 뭐 커피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대 시설에서도 이렇게 룸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룸 서비스 업무의 중요성은 고객에게 최고의 룸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호텔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평판으로 구전을 전파를 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룸서비스 업무의 특성은
객실 점유율과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영업수익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객실 점유율이 높으면 룸서비스를 이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룸서비스의 성공적인 운영은 좋은 서비스 제공과 친절 그리고 메뉴의 다양성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그 호텔에서 체류하는 동안 많은 경험을 하기를 바라주고 있죠. 그래서 룸서비스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룸서비스는 그 중식, 양식, 한식, 일식 그리고 뭐 간단한 스낵까지 다양한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호텔의 특성을 투숙객을 대상으로 해서 24시간 그 다음에 주문이 전화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받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디랭귀지로서 이렇게 주문을 받을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적어지게 되는데 룸서비스는 그 전화상으로만 이렇게 주문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주문을 하기 때문에 고객과 이제 오더 테이커 간에 이렇게 그 감정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소리로만 주고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불평이 생기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더 테이커는 고객과의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확인 절차 메뉴의 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외국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으면 메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어도 굉장히 좀 잘하고 어, 이렇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나중에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실의 전화 주문 접수는 고객이 전화를 하게 되면 객실 번호를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주문을 접수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메뉴를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을 다 받고 나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한 메뉴를 이렇게 확인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문서를 주방 전달을 하고 이제 빌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객실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카트를 수거하고 이렇게 해서 룸 서비스가 이제 그 완료가 되고요. 도납 메뉴에 의한 주문은 그 오후 3시부터 그러니까 오전 3시부터 그러니까 보통 이 오전 3시부터는 주로 이제 그 조식 메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도납 문고리 메뉴 객실에 가시면 이런 그 메뉴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객실 밖에 있는 문고리에 넣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객실 넘버를 적고 이렇게 보면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시, 7시 반, 뭐 8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메뉴가 있습니다. 뭐 계란 요리 그다음에 뭐 주스, 커피, 뭐
빵,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메뉴에 체크를 해주시면 그 직원이 오전 3시부터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이 메뉴를 밖에 걸어 놓으면 오전 3시부터 이렇게 직원이 전 객실을 다니면서 이 메뉴를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그 메뉴를 객실에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 카트를 객실 복도 객실 앞에 있는 복도에 그냥 밀어서 내놓으면 직원이 그 카트를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룸서비스 직무는 지배인은 지배인의 이제 직무는 직원의 승진이나 승급, 그 다음에 인사관리, 그 다음에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실 내에 객실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뭐 어떤 메뉴는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트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배인은 직원들의 승진이나 승급이나 인사 관리까지 모두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업무 수행 지도를 지도나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 장비. 여기서 운영 장비라고 하면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이제 카트죠. 그래서 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객의 객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고객이 이걸 다루게 되고 하다가 보면 고장이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트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카트에 이제 뭐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라든지 테이블을 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하다가 보면 파손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다양한 이런 카트에 관한 정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 장비에 대한 이런 유지, 그 다음에 청결 관리 감독,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카트에도 고객들이 음식이 뭐 떨어질 수가 있고 뭐 더럽게 이렇게 유지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소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불평이 생기게 되면 어, 룸서비스 고객에 의해서 불평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불평을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IP 서비스를 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배인은 그 룸서비스에 이런 관련된 모든 직원 관리라든지 인사 관리라든지 뭐 장비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정기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불평 관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지배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배인을 이제 보좌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인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배인이 없으면 부지배인이 지배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배인도 역시 이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장의 운영 상태라든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사원 교육과 서비스에 이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교육 훈련도 하고 서비스 교육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까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배인이 없을 때는 지배인 대신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버틀러는 우리가 뭐 이런 호텔에 보면 버틀러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버틀러 서비스는 VIP 영접과 무료 환영 음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카드 기록을 유지를 하고요. 테이블 세팅과 주변 기물 정리 정돈을 하고, 경영진에 의해서 결정된 모든 업무의 합리적인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버틀러는 이제 주로 VIP를 대상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캡틴은 웨이터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캡틴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캡틴은 이제 이렇게 직접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터라든지 웨이트리스 등의 서비스 직원들을 관리하고, 같이 이제 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틴은 당일 부서의 운영과 서비스 감독 및 서비스를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 교육 지도와 위생 서비스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표 작성, 그 다음에 운영 장비의 적절한 사용법 숙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터와 뭐 오더 테이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